안녕하십니까. 숨이 편한 병원의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후비루 증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후비루라는 건 뭐냐면 콧물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죠. 재채기 앞으로. 근데 후비루는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는 거의 원인이 뭐겠느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걸 잘못 잡으면 계속 엄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비루는 80은 코의 문제예요. 비염, 축농증, 20은 목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비루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온단 말이죠. 이비인후과니까 코가 뒤로 넘어가요. 근데 이런 분들도 보통 둘로 나눠져요. 앞으로 나오는 게 있고 뒤로 넘어가는 게 있느냐? 그럼 보통 코의 문제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게 없어. 뒤로만 넘어가. 이러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코의 문제일 거냐, 목의 문제일 거냐. 자, 보시면요. 항상 이해될 게 뭐냐면 코라는 게 이만큼이 코예요. 이만큼이. 숨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목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만큼이 코인데, 자, 코에서의 문제라면 실은 콧물이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뒤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게 없다? 그래 뒤로만 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고민을 합니다. 뭐의 문제일까? 결국에는 코의 문제일 거냐, 아니면 목의 문제일 거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이것 오신 분 되게 많은데, 이게 코랑 목이라는 게 이게 한통소이거든요. 한통소이기 때문에 이게 코의 뒤쪽, 목 쪽이 안 좋아도요, 뭔가 여기서 가래가 생겨요. 우리 몸은요, 눈에는 안 좋으면 눈곱 생기고 눈물 생기죠. 입에서 안 좋으면 입에서도 뭐 침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코에서 콧물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목도 마찬가지예요. 다 분비물이 나오게 돼요. 염증 생기면 분비물이 나오게 되고, 그게 가래, 콧물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발생하게 되면 그게 뭐의 문제였다가 찾아내야지 우리가 치료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둘로 나누면 됩니다. 코의 문제 80%, 목의 문제 20%.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능성이 높은 코를 먼저 검사를 해요. 검사는 뭘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비염일 거냐, 축농증일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 감기일 거냐를 구별하는데, 방법은 뭐로 해요? 우선 내시경 들어가요. 코로 들어가서 코 안쪽을 봐서 코 안쪽에 구멍에 잘 열려있고 부은 게 없고 하는 걸 보죠. 그래서 코가 괜찮은지 보고 문제가 있다 그런 게 CT를 찍죠. CT를 찍어서 우리가 보려는 건 뭐예요? 코 안쪽의 상태, 이런 데에 고름이 있느냐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축농증이 있어. 축농증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를 보게 되면 코 옆에 여방 전체적인 코에 다 걸쳐서 빈 방이 있기 때문에 요 뒤쪽에 걸쳐서 축농증이 생기면 앞으로는 안 나오고 뒤로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로는 안 되고 꼭 CT를 찍어서 확인해야 되고요. CT 찍어서 여하튼 비염과 축농증 확인했는데 그 가능성이 높더라, 그럼 그 치료 먼저 들어갑니다. 보통은 좋아집니다. 뭐 약물 치료를 하건 수술하건 나중 문제고 여하튼 좋아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코가 멀쩡한 사람이에요. CT를 찍어도 멀쩡하고 축농증도 없겠고 비염 흔적도 없다. 그럼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목구멍의 문제를 봐야 돼요. 목구멍의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단순한 거냐, 일시적인 거냐, 즉 목이 감기가 걸린 거냐, 일시적으로. 이건 뭐냐, 약물 치료하면 되는데, 문제는 장기전 가는 분이죠. 한 달 넘었어요, 몇 달 넘었어요. 이런 분들은요, 목의 전체를 보는 내시경을 봐요. 그러니까 코로 들어갑니다. 코로 들어가서 내시경이 긴 내시경이에요. 굴곡형 내시경, 이렇게 휘어지는 내시경입니다. 단단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여기까지 들어서 하숙을 다 보는 거예요. 코부터 해서 목구멍 아래를 쫙 봐서 이쪽을 내시경을 보는 거죠. 이 동네를 보는 거예요. 봐서 여기에 가래가 꼈느냐, 부은 부분이 있느냐, 염증이 있느냐, 이런 걸 보게 되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네가 성대라고 하죠. 이 동네가 부은 역류성 후두염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이 역류성 후두염으로, 이게 이쪽이 부으면요, 이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자극이 되면서 뭔가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지고 코를 들이마셨을 때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확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후비루라는 게 있을 때 자칫 무조건 코의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코의 문제가 많은 게 맞다. 하지만 코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보고 코가 아니라면 그때는 목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후비루의 원인 두 가지 쪽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치료를 받으실 때 결국 치료는 진단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럴 거냐? 원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치료를 받을 때 코 쪽인지 목 쪽인지는 구별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